올해 초쯤이었나 제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남양주 진접읍이라는 데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진건읍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사이를 이제 헤매다가 굉장히 일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며칠 후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을 일대를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봤느냐면, 우리가 보통 기계나 전기 이런 쪽에 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목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지 전기 기계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 명함이나 이력서에 넣기 위한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격 취득에 이제 목표를 두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뵌 게 어떤 걸 봤냐면, 전기 관련된 일인데 그 온돌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시공을 하는 업체 분들을 봤어요. 그 온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땅을 파고 뭐 구들장 놓고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작하시는 것은 이제 마치 전기 장판처럼 어떤 필름을 쫙 깔게 되면 그게 이제 따끈따끈한 바닥 온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공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보면서 전기라는 이런 기술을 단지 자격 취득하는데 주안을 두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응용을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그것을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진접과 진건읍 쪽이 이렇게 제가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얕은 어떤 야산, 언덕 이런 좀 경사진 그런 지형에 컨테이너 건물과도 좀 유사하고, 아니면 어떤 비닐하우스처럼 외관이 보이던데, 그런 가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좀 저렴하게, 또는 뭐 다양한 혜택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참 좋아 보였고, 뭐 4차 산업이다, 6차 산업이다 하는 것이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강남, 아니면 어떤 산업 단지처럼 그런 밀집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뭐 돈이 되는 산업이 의외로 그런 약간 시골 분위기 있는 곳에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게, 진짜 돈이 되는 산업은 이런 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레카에 이렇게 실려가면서 경험했었던 그 레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어떤 배터리 기술이라도 하나 제대로 습득을 하고 배우게 되면, 그 배터리 기술을 배워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겨울이 되면 가족하고 스키장을 놀러 가서는 이제 그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서 어떤 명함을 꽂아두고, 그럼 아침이 되어서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그 시동을 걸어주고, 또 그 시동을 걸어줘서 고맙다라는 어떤 인사를 듣게 되면 굉장히 또 보람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스키장에 그런 명함을 꽂아 둔다고 해서 뭐 그분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뭐 많은 돈을 번다든지 그런 환경은 안 되는데, 어 실제 어떤 그 자격 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접과 진건 쪽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단지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활동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는 것도 또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소방 쪽을 선택해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한번 쌓아보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한 그런 여행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그 40대 이후에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이런 대화도 많이 해보면서 그런 여행을 좀 꿈꾸고, 그 여행지에서 이제 틈틈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2024년부터 26년까지 한 3년 가량을 그런 계획과 실천을 하면서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했던 부분이, 자격증 책에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 생각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험 가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한 번씩 말씀도 드리고,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어서 이런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좀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은 좀 보기 좋은 영상들을 갖출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어제쯤에 그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소방 쌍기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소방 쌍기사가 관리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취득하고 그다음 관리사를 취득하고 뭐 기술사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그런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리사와 기술사는 병행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좀 사실 좀 전혀 다른 같은 소방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인 것은 맞는데, 시험 범위가 완전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둘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방 기사와 관리사는 그게 굉장히 함께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기사를 취득하고 관리사를 취득하는 게 꼭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둘을 병행하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 다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점에 시작을 한다면 이 둘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사 1차 시험이 그 보통 5월 중순쯤에 있는데, 그 기사 1차 시험은 그보다 좀 빠른 3월 말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사 1차 시험을 응시해서 그 어떤 예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관리사 1차를 제대로 준비해서 응시하면 둘을 같이 함께 합격하면 가장 좋고, 또 기사가 안 되더라도 관리사 1차를 통과할 수 있으면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런 케이스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그 관리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떡을 칠 수 있을까?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한 달, 관리사가 한 달 준비한다고 되는 시험이냐 뭐 이런 안 좋은 이렇게 댓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만든 것은 좀 일종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소방시설 관리사는 1차 시험이 뭐 다른 분들은 보름이면 충분하다, 뭐 일주일이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뭐 짧은 기간 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뭐 소방과 관련된 기초 학습을 탄탄히 하신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차 시험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한 달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리고 1차 역시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고, 어쩌면 저는 글쎄요, 2차가 원래 합격을 하는데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차도 어렵지만 2차보다 시험의 합격 여부, 또 어떤 그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는 1차 시험이 오히려 더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시험과 다르게 시간이 매우 촉박하더라고요. 또 저도 1차 시험을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 둘러보면 시간 내에 못 풀어서 막 시험 비지를 걷어가는데 붙잡고 답을 막 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시험 때마다 이렇게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푸는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1차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도 그 충분한 기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인에게는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1차 시험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그게 법률과 또 화재 안전 기준 파트에서는 2차 시험에 그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1차 시험을 충분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 1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열 단계로서 가져가는 것이 기사 1차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또 실제 그 기사 시험에 1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 문제들이 관리사 1차에도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리사 1차 시험이 문제 은행식으로 예전에 출제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 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풀 줄 알면 당연히 이 문제도 응용해서 출제되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와 관리사 1차는 함께 가져가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 어떤 설명의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좀 뭐 오해라든지 다른 그 어떤 이해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 가까운 지인이나 저 자신이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준비한다면 그렇게 함께 이제 병행해 가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되고, 반대로 관리사 준비를 하면 쌍기사 취득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게 제가 기사를 취득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제가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관리사 시험의 준비가 다 되면 기사 1차 시험은 이렇게 이건 뭐 자만해서도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 1차 시험이 준비가 다 되면 기사 시험 1차는 한눈에 이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신 기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50% 정도는 쉽게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 되는데, 계산 문제라든지 이제 반복해서 출제되는 그 소방 전기 기사과에서는 가닥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연습을 또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